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리마크 영어 국어관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동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미사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일부러 시험 기간에 이런 내용 올리게 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다음 시험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 기다렸다가 시험이 종료되고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는 총 2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문항 객관식이었고요. 100점 만점 시험이었습니다. 국어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문학, 문법, 독서, 화법과 작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고지했던 출제 범위는 교과서는 비, 정지용 시인의 비와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 이렇게 두 작품이 있었고요. 학습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게 된 내용은 곽재구 시인의 새벽편지와 정지용 시인의 조찬이었습니다. 독서에 관련해서는 출제 범위상 교과서나 학습지 형태로 제공됐던 건 없었고요. 문법은 의문의 변동, 교과서와 학습지가 제공됐고 화법과 작문 또한 교과서의 내용은 없었지만 2024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1번에서 10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고 사전 고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출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정지용 시인의 비와 박목월 시인의 산도화 그리고 정지용 시인의 조찬 이렇게 세 작품을 합쳐서 3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곽재구 시인의 새벽편지와 안도현 시인의 모닥불을 합쳐서 3개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에선 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중간 문제에 이시영 시인의 마음의 고향 여기 함께 보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학작품은 크게 10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독서는 2016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기업의 단계에서의 망각현상 이라는 지문과 해당 지문에 등장했던 보기까지 함께 출제되어서 3문항 나왔습니다. 문법은 의문의 변동 9문항이 출제됐고요. 화법에서는 트리가트 체험 관련한 지문으로 2문항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출제된 문항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하고 2번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은 저희가 사전 3주차에 제공했었던 3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 형태로 제공했던 문제들과 유형이 100% 일치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굉장히 좀 쉬운 편에 속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어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지 몰라도 원래 초반부 문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항상 좀 불편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좀 가중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험에서도 그 국어가 첫째 날 배치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험의 향방을 좌우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문항을 이미 좀 경험해본 문제의 유형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선 충분히 학생들 입장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학작품들을 전반적으로 지켜봤을 때 문학적 개념어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느냐,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줄 아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문제에 해당하는 비유적 표현, 구체적 형상화, 시상전개 방식, 대조적인 이미지, 색채 이미지, 동적 이미지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무엇을 했냐면 집중적으로 낯선 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건 잘 아는 작품과 전혀 모르는 이 두 가지 작품에서 공통적인 특성, 대비적인 특성 등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상법과 문학 개념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 지점을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법은 출제 범위가 그래도 상당히 좁지만 깊게 출제가 됐는데요. 출제된 모든 문법 문제의 사례들은 제가 제공했던 6주간의 교재 안에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봤었는데 전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면서도 학생들에게 교재를 주면서도 너희들이 성실하게 이 문제를 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절대 틀릴 수 없는 게 문법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역시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입니다. 작년 시험보다는 좀 더 쉬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학에서 시가 그래도 좀 난이도가 높았고 소설, 문법, 독서는 비슷한 난이도, 그리고 화작은 조금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보겠습니다. 체감 난이도 측면에서는 문법에서 물리적인 풀이 과정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두어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 때문에 시간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고요. 이런 지점에서 격차를 만들어낸 학생은 분명히 마지막 지문에 독서 지문을 훨씬 수월하게 풀어냈을 겁니다. 물론 2016년 3월에 등장했던 그 망각현상 지문은 아주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아니나 3번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최종 24번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도 같은 보기를 사용했지만 선택지들을 잘 구성하시면서 비교적 변별이 있는 문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감상이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1년 내내 고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감상이 본인이 좀 어색하다, 잘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한 번쯤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시를 접근하고 있었지? 라는 걸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 어떤 학생에게 유리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겨울방학 잘 보낸 학생입니다. 의문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의 학원에서 겨울방학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받았을 거고요. 두 번째, 문학 개념어를 확실하게 숙지하려는 노력을 했었다면 아마 시 문제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풀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문제 상황에서 적응력 높은 학생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조금 더 수월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내용을 어떻게든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게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였다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대응이 어떻게 해야 지금의 아쉬운 지점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는 낯선 작품에 대한 감상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제나 형식 측면에서 연계 작품을 예상할 수 있었고 예상되는 작품이 등장한 것도 맞지만 2학년의 문학시험 출제 경향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번 시험은 첫 시험이고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작품이 나올 거다 예상을 하지 말고 예상하는 것보다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정확한 감상법을 가지고 그 작품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서 풀어낼 수 있느냐, 이 지점이 문학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문법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잘 보면 좋았겠지만 못 볼 수 있는데요. 문법은 난 못하니까 포기할래 라고 하는 순간 미사고에서 대학 가긴 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2학년 2학기에 미사고등학교는 언어와 매체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요 4가지 과목을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에서 구분해서 배치를 하는데요. 미사고등학교는 지금 언어와 매체,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2학년 2학기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 2학년 2학기를 통으로 날리게 되면 수시로 지원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 남은 문법,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그리고 중세국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학습하면 2학년 2학기의 언어와 매체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학년 2학기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 좀 못했더라도 앞으로 남은 한글 맞춤법 내용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이제 다음 항목과 연관이 되는데 1학년 국어가 지금 이 수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미사고등학교는 4단입니다. 일주일에 4번 수업이 들어가고요. 1학기는 지금 영어가 4단위, 수학이 3단입니다. 2학기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국어는 여전히 4단위고요. 수학은 4단위, 영어는 3단위로 이렇게 두 과목만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 이수 단위가 높은 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전반적인 이 학생의 평점을, 평균 평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못했다고 지금 여기서 그냥 이럴 게 아닙니다. 어쨌든 본인이 중등국어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나는 항상 뭐 국어는 잘했고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어.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중등국어의 접근법은 좀 다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가십시오.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학습 전략이나 반복되는 실수 등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 아니요? 시간은 아무도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변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5월을 그냥 또 행사가 많잖아요. 뭐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그냥 그렇게만 시간을 보내고 나면 결국 다시 시험 기간에 들어갔을 때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가, 혹은 벌어진 차이를 만회하기가 조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자, 미사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대비는 5월 10날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개 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주는 낯선 글, 작품, 그리고 낯선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문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낯선 스타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과 그런 지문들, 그리고 그런 풀이 방법 등을 좀 제시를 해줄 거고요.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한글 맞춤법을 1차적으로 한번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나서 5월 25일부터 6회에 걸쳐서 기말고사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매주 자체 강의 교재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매주 한 50에서 80문제 정도 되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모든 문항에 대해서 자신만의 풀이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이 학원의 원칙입니다. 특히 여러모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내가 진짜 이번엔 각 잡고 공부해야겠다 라는 학생들은 저희 학원 오십시오. 네, 기말고사 대비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고 할 계획이고요. 현재 많은 학생들이 중간고사 대비 프로그램으로 스파르타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매일 본인의 학습을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 서로 또 도와가면서 경쟁적으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제나 해야 결과가 있습니다.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한번 잘 보면, 지금 이 시험을 잘 본 학생, 그러니까 모두 전부 다 만족하는 학생, 학부모님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아쉬운 지점은 드러날 텐데요. 그 지점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5월 초 첫 주까지 연락 주시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학생 대상으로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학생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좀 1대1로 컨설팅을 좀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미사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